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동료의 애교 섞인 부탁, 승진을 미끼로 야근을 강요하는 상사의 말투, SNS에서 보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속 소비 유도까지 말이죠. 우리는 매일 수십 번 타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그게 조종인지도 모른 채 선택했다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종 기술이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설계된 11가지 전략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전략들은 연인 관계에서부터 직장, 심지어 범죄 현장까지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11가지 조종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매력 공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과하게 친절하거나 칭찬을 쏟아낸다면 조심해야 해요.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은 쉽게 빚이 되거든요. 상대가 윙크 한 번에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채감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부탁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조종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강압입니다. 이건 매력과 정반대죠. 협박이나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대를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네가 이걸 안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야 같은 식으로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팀 전체가 평가받는다는 식의 압박이 대표적이에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득보다 손실회피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강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침묵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침묵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양보로 이어지거든요. 여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대화를 거부하면 상대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먼저 굽히게 되죠. 침묵의 공포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논리와 이성입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조종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한테도 이득이야 라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 논리가 상대방의 진짜 이익보다는 조종자의 목적에 맞춰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도와주면 내 경력에도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을 떠넘기려는 의도일 수 있죠. 논리는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는 맞는 말인데 뭐라며 따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퇴행입니다. 성인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투정 부리고 울고 삐지는 식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하면서 떼를 쓰면 상대는 그 유치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요구를 들어주게 되거든요. 이건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냥 내가 해주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퇴행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려요. 여섯 번째는 자기 비하입니다. 이건 자신을 낮춰서 상대의 동정심이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날 믿어줘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가 자신을 감싸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를 회복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자기 비하를 농담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원렇게 못난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줘라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곱 번째는 책임 환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약속이나 의무를 상기시켜서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잖아. 이미 예약했는데 어쩌려고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약속을 들먹이면 거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한 말인데 라는 생각에 억지로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극단적 강압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해를 가하는 수준이에요.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이 포함되는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건 조종을 넘어선 범죄 행위거든요. 심리적 조종과 달리 물리적 두려움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9번째는 즐거움 유도입니다. 이거 하면 재밌을 거야.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라면서 상대의 기대감을 부풀리는 방식이에요. 이건 비교적 무해한 조종 전략이지만 여전히 조종은 조종이죠. 상대가 실제로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재밌다는 말로 행동을 유도하는 거니까요. 친구들이 한 번만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전략 때문입니다. 10번째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는데요. 조종자들은 이 심리를 악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안 해? 네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이런 거 해준대 같은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광고에서도 이 전략이 엄청 많이 쓰여요.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는 식의 메시지로 소비를 유도하거든요. 사회적 비교는 우리의 소속 욕구와 인정 욕구를 자극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11번째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이거 해주면 돈 줄게 라는 제안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을 일까지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문제는 이 전략이 도덕적 경계선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충분한 돈을 준다면 범죄도 저지를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이런 조종 전략을 가장 잘 쓸까요? 흔히 여성이 감정 조종에 능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예요. 남성과 여성은 조종 전략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튜브에서 픽업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상대를 조종하는지 보면 남성도 똑같이 능숙하게 심리 전략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성격 특성이거든요. 심리학의 빅5 성격 특성과 조종 전략의 관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강압과 책임환기를 자주 사용해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박하거나 의무를 상기시키는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반면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즐거움 유도나 논리를 더 많이 씁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하면서 설득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흥미롭게도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은 복수심이 강해서 강압이나 침묵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도 논리를 선호합니다.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명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규칙을 덜 따르기 때문에 강압이나 불법적인 금전 제한 같은 위험한 전략도 서슴지 않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높고 논리적 사고를 즐기기 때문에 역시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는 걸 선호해요.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특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6세기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의 이름에서 따온 이 성격 특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말해요. 마키아벨리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조종 전략을 자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윤리보다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11가지 전략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종 전략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는 건 건강한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의도와 투명성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이익을 생각하면서 설득하는 건 괜찮지만 상대를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심리를 이용한다면 그건 명백한 조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가지 전략을 알아두고 누군가 나를 대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반대로 침묵으로 압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라며 비교하지는 않나요? 이 11가지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쉬운 타깃이 아닙니다. 조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식이거든요.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서 더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심리학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